현재 동시호가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오늘 시장 지지부진했는데 과연 더 밀리게 될지 조금은 낙폭을 회복할지 현재 구간에서 살펴드리죠. 네, 먼저 거래소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흔들리네요. 지금 1.7% 정도 하락하면서 2,436포인트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 저점까지 많이 좀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나 0.7% 정도 밀리면서 761포인트로 현재는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데요. 양시장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오늘은 거래소가 조금 더 부진한 모습 계속해서 이어지며 동시호가 구간까지 쭉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부진했던 이유는 결국에 수급적인 이유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이 모두 매도하는 가운데 기관의 매도폭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소 기준으로는 외국인 2천억 원 넘게 팔자세고요.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현재 5천억 원이 넘게 팔자세에 나타나는 모습까지 있습니다. 개인은 물량 키우면서 현재 6,800억 원 넘게 매수세 유입되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도 양매도세 그리고 개인만 매수로 관측이 되는데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가 제한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종목별로도 중요하겠죠. 거래소 쪽에서 먼저 상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종목부터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코오롱 모빌리티 우선주죠. 정말 시세가 놀랍게 갑니다. 이 상장 이후에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4거래일이 상한가입니다. 오늘까지 네 번째 상한가에 도달하게 되면서 21,100원으로 현재 구간 마무리 준비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두 종목이 현재는 거래 제한폭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엔바이오니아입니다. 이 종목이 거래 제한폭까지 오전 구간에 한 번 더 올라왔는데요. 종속회사인 세프라텍이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18억 432만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엔바이오니아의 종속회사인 세프라텍은 초순수 국산화를 위해서 핵심 기술 중 하나인 탈기막의 제조 설비 구축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함께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세프라텍은 SK 에코플랜트와 함께 32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함께 오늘 부각되면서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하인크 코리아입니다. 이 종목도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현재 구간 8,380원으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나오는 이야기는 애플페이 관련 종목으로 엮이기는 하는데 오늘 애플페이 관련 종목들이 부각된 것과 조금 시간차는 있었습니다. 일단 애플페이 관련 이슈들 체크를 해드리면 금융위가 지난 3일에 관련 법령을 좀 고려한 다음에 신용카드사가 필요한 절차를 준수한다면 애플페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페이가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지금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나 현대카드가 독점적으로 이 애플페이 쪽에 들어갈 것으로 봤는데 배타적인 사용권을 포기해서 다른 카드사들도 애플페이를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들 조금 더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아주 많이 밀리면서 하한가까지 마감이 예상되는 종목은 없는 상태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삼성전자 큰 폭으로 좀 밀리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요. 오늘 많이 하락합니다. 삼성전자 현재 구간에서 거의 3% 가깝게 밀리면서 62,000원 선 조금은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오늘 시총 종목들이 1위부터 14위까지 지금 삼성물산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그만큼 거래소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뜻하고요. SK하이닉스는 거의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시장 지날수록 조금씩 더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함께 부진한 쪽이 플랫폼 종목들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으로 2%대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그동안 날개를 좀 폈던, 다시 한번 기지개를 피고 있었던 성장주들 위주로 오늘은 하락세가 깊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 외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어느 정도 방어하는 시세 가져가고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 쪽도 일단은 1% 안쪽으로 시장 대비해서는 덜 빠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눈을 돌려봐도요.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단연 눈에 띕니다. 현재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코프로 실적 나온 다음에 좋습니다. 지난해 연매출이 5조 원을 돌파했는데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연매출이 1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배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고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다 라는 증권가의 시각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장 6% 정도의 상승 마무리 앞두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현재는 4% 이상 오르며 11만 8,700원 구간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거에 대한 훈풍들이 2차전지 소재 쪽으로 반영되면서 LNF와 첨보도 함께 상승으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개별적인 소식들 조금 더 체크해드리면요. 현재 거래소 쪽에서는 대양금속이 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고요. 콤텍 시스템도 상승세를 두 자릿수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AI 쪽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AI 반도체가 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챗 GPT에 필요한 이런 반도체들은 조금 더 고도화된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반도체가 아닌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로 좀 쏠리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그 가운데 콤텍 시스템이 오늘 관련 종목으로 꺾이면서 오전장부터 상승 흐름을 굉장히 크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련 종목들이 함께 움직였는데요. 일단은 가온칩스도 오늘 상승세에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으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오늘장 일단 7% 넘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2월 6일 월요일도 이렇게 시장이 거래를 마쳤습니다. 과연 국내 증시만 이렇게 부진했던 것일지 주변국 증시 둘러보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증시 가봅니다.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요. 니케이 지수가 오늘 아시아 증시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구간 0.6% 오르면서 27,693엔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본 증시가 오늘 잔잔한 상승 속에 크게 변동성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호재는 바로 차기 총재에 대한 관측이었는데요. 아마미야 마사요시 부총재가 차기 총재로 지금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 아마미야 부총재가 대표적인 비둘기파인데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일본은행 측에서 긴축 전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긴축 전환이 급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면서 오늘장 상승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국 증시가 조금 부진한 흐름인데요. 상해 종합지수 현재 0.9% 밀립니다. 3,232포인트로 진행되고요. 심천 종합지수도 1% 넘게 밀리면서 11,914포인트 선에서 현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증시는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다. 늘 중국 증시를 보면 리스크가 미중 갈등이죠. 이 미국 본토 상공을 가로지른 중국의 비행체가 현지 시간으로 4일 미국의 격추대에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찰 풍선으로 의심을 했었는데요.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중국은 국제법규에 좀 어긋나는 과잉 대응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어느 정도 표면적으로는 관계가 좀 개선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이번 사태로 갈등이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토니 블링컨 장관이 5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방문 계획이 정찰 풍선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몇 시간 전에 연기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증시에도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게 오늘 국내 증시가 오후장에서 좀 더 밀리게 됐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마찬가지로 홍콩 증시도 미중 갈등 영향을 오늘 크게 흡수합니다. 현재는 2%도 넘게 밀립니다. 21,181엔 정도에서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오늘 밀리고 있고요. 홍콩이랑 중국 간 인원수 제한 조치는 풀렸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이슈를 전혀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이 움직임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볼만한 소식은 전 세계 시총 3위인 아람코가 홍콩 증시 상장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이 소식도 함께 계속 좀 이슈를 팔로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의 최근에 글로벌 자금 유입 규모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다만 미중 갈등 이슈가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중국 증시 봤고요. 사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상당히 중요하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환율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기록했었는데요. 오늘 굉장히 요동쳤습니다. 고용지표가 이제 미국에서 호조를 나타나면서 달러 강세로 이어졌는데 결국에는 오늘 환시까지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 급등했습니다. 23원 40전이나 올랐고요. 1252원 80전으로 마무리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1250원 선까지 단폭으로 이렇게 단번으로 뛰어오르면서 갭상승하는 그런 모습까지 오늘 관측이 됐고요. 내내 두 자릿수대로 오르는 모습이더니 결국에는 23원이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다는 점도 특징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시 살펴봤고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도 둘러봤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4거래일 만에,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지난 주말 동안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연준의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줄어들면서 시장엔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1.7% 하락했습니다. 42.21포인트 내리면서 2,438포인트 선에서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분봉 차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저점 2,445포인트에서 한번 형성했는데요. 이후에 낙폭을 좀 채워가면서 2,470선 저항받으면서 소폭의 낙폭을 좀 줄여갔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다시 한번 낙폭을 키워가면서 2,440선 부근까지 밀렸는데요. 오늘 2,445포인트 부근에서 하단을 지지하는 듯 했지만 동시효과 구간 들어 다시 한번 낙폭을 크게 만들면서 2,440선 이탈했고요.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5일선 하향 돌파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연출됐습니다. 오늘 그중에서 금융투자형의 매도세가 크게 나오면서 기관이 5,087억의 매도세가 연출됐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3,094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반대로 개인 쪽에서는 오늘 계속해서 사들였는데요. 오늘 개인은 7,888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그중에서 반도체 그리고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약세를 주도하면서 전기전자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2.7%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네이버와 카카오 일제히 하락하면서 서비스 섹터 역시 2.15% 하락했고요. 그리고 오늘 지수가 전체적으로 눌리다 보니 증권 섹터도 약했습니다. 1.97% 하락에 이어서 그 뒤로 건설 섹터, 제조업 섹터도 1% 넘게 크게 밀렸습니다. 이어서 상승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종이목재 업종과 음식료품 업종만이 소폭의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롯데칠성이 4분기 실적 호조를 발표하면서 상승을 견인했고요. 음식료품 섹터가 0.12%의 소폭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그중에서 반도체주들의 낙폭이 컸는데요. 오늘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되면서 반도체주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3.45% 하락하면서 61,600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다시 8만 원 선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89,100원으로 약 3% 넘게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모두 하락했는데요. 먼저 LG에너지솔루션 1.87% 하락하면서 52만 5천 원 터치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 LG화학 역시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오늘 LG화학이 막판에 낙폭 더 키우면서 2.4%가량 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9% 하락한 80만 7천 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 역시 약했습니다. 오늘장 1.66% 가까이 하락하면서 16만 6,3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강했던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오늘 차익 실현 매물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3.6% 가까이 하락하면서 21만 5,500원 선에서 하락 마감했고요. 카카오 역시 약 3% 가까이 빠지면서 6만 5,2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주들은 좀 장중에는 하락을 방어하는 듯 했지만 오늘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 GV70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현대차가 장중에는 강부하권에서 거래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막판에 낙폭 키우면서 1.2%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17만 700원 터치하고 하락 마감했고요. 기아 역시 1% 가까이 빠지면서 7만 5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중 관계가 또다시 얼어붙으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4일 중국의 정찰풍선이 미국 본토 상공을 가로질러서 미군을 격추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중국 측에선 이 비행선이 민간용이고 또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항의를 하고 있지만 미중 갈등이 다시 한번 격화되면서 국내선 히토류 관련주들이 반사수의 기대감을 받았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서는 유니온 머티리얼이 7% 이상 상승했는데요. 오늘 종가 2,845원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유니온 역시 1.6% 가까이 상승하면서 5,13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 탄력은 줄이면서 모두 음봉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노바텍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5.56% 상승 마감했고요. 그 밖에 이지와 세노텐 역시 일제히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행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선 항공편은 27,206편이 운항되었고요. 코로나 유행 이전의 절반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년 10월부터 중단거리 노선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국제선 항공 수요가 점차 회복이 되면서 올해 6월에는 약 90% 정도를 회복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직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가 풀리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렇게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오늘 코스피 쪽에서 롯데 관광개발이 4.2%가량 상승했습니다. 오늘 종가 14,060원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모두투어가 3.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LCC 관련주로는 진에어가 가장 크게 상승했는데요. 5%가량 상승하면서 17,800원 터치하고 상승 마감했고요. 그 밖에 제주항공 역시 4.2%대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관련 종목인 JTC가 8.41% 상승하면서 4,445원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역시 3.9%가량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했는데요. 전거래 대비 0.71% 하락했습니다. 5.46포인트 내리면서 761포인트 부근에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어서 분봉 차트로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761포인트를 기점으로 낙폭을 축소하는 움직임 보였는데요. 보합감 부근까지 회복은 했지만 765포인트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낙폭을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760포인트 부근은 하락을 방어하면서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했고요. 오늘장 761포인트 선에서 소폭의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1,104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역시 240억 가까운 매도 우위로 연초를 마감했고요. 그리고 개인은 1,600원어치 순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은 강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강세가 특히나 두드러졌는데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서 앞으로의 긍정적인 실적을 전망한 레포트가 줄줄이 나오면서 강세로 마쳤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이 4%가량 강세로 마쳤는데요. 오늘 종가 11만 8,700원 터치하고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역시 6.25% 상승하면서 14만 6,20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그리고 LNF 역시 0.47%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은 일제히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6%대에 하락하면서 59,300원으로 약세로 마쳤고요. 그리고 HLB가 3.75% 하락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38,000원으로 약세로 마쳤고요. 그 밖에 셀트리온 제약 역시 2.72% 가까이 밀렸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게임주들도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했는데요. 먼저 카카오게임즈가 3.34% 내리면서 46,300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역시 4% 이상 하락세를 만들면서 46,400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반대로 오스템 임플란트는 오늘 0.27%의 강보합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186,800원으로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약화가 됐는데요. 오늘 리노공업이 1% 넘게 밀리면서 16만 7,2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 콘텐츠주들도 대체로 하락했는데요. JYP 엔터가 2% 가까이 밀렸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역시 일제히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애플페이였는데요. 지난해 8월에는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국내 도입을 앞두고 독점 계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절차를 준수한다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확인했는데요. 법률상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이어서 사실상 전 카드사가 애플페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애플페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애플페이 관련주들 다시 한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하잉크 코리아만 상승 탄력 유지하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종가는 8,380원 터치하고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한국정보통신, 이루온 역시 일제히 상승했지만 음봉 전환됐고요. 그 밖에 셀피글로벌,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역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중에서 KG 모빌리언스가 오늘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하면서 7,27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코스닥에선 엔바이오니아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회사인 세프라텍이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했는데요. SK 에코플랜트를 대상으로 발행가액은 35,500원에 신주 9만 주를 발행해서 약 32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SK 에코플랜트는 세프라텍의 지분 18%를 확보하게 될 전망인데요. 양사의 분리막 공정 그리고 수처리 분야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급등했습니다. 오늘 엔바이오니아가 7,930원 터치하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 특징주까지 정리해드렸고요.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